인생의 황혼기. 누구나 한 번쯤은 복잡한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한적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사람들에게 흙냄새를 맡며 씨앗을 뿌리는 삶은 그 자체로 치유이자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전원일기가 언제나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욕심과 누지가 만들어낸 차가운 현실이 그 꿈을 무참히 짓밟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공직에서 바치고 은퇴한 한 부부가 전 재산을 털어 내려간 시골 마을에서 마주한 기막힌 텃세, 그리고 그 부조리에 맞서 통쾌하게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운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짐을 싸기 위한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평생을 감사원 공무원으로 꼬장꼬장하고 대쪽 같은 성품으로 살아온 최진국 씨는 올해로 65, 자랑스러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박영희 씨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마당 있는 집에서의 삶을 위해 귀농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첫 번째 난관은 다름 아닌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어머니 정말 꼭 내려가셔야겠어요. 요즘 시골 텃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뉴스에도 매일 나오잖아요. 평생 서울에서 펜만 잡고 사셨던 분들이 그 험한 농사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게다가 모아두신 연금의 퇴직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다 팔아서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신다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국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가 평생 베란다 화분 몇 개로 만족하며 살았잖니. 이제는 넓은 땅에서 마음껏 꽃도 심고 채소도 가꾸면서 살게 해주고 싶구나.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시골 인심이 얼마나 따뜻한데 그러느냐. 그래, 지훈아, 엄마는 흙냄새 맡으면서 아빠랑 오순도순 사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아빠 혈압도 금방 좋아질 거야. 자주 놀러 오면 되잖아.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두 분이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행여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국과 영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경치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강원도의 작은 산천마을에 예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도 일구었죠. 이삿짐을 풀고 첫날 밤을 보내며 부부는 창밖으로 쏟아질 듯 빛나는 별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남은 여생,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마을 이장이라는 강동식이 진국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 사람을 훑어보는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동식은 거만한 태도로 턱을 치켜들며 아이고, 서울서 오신 양반들이라 그런지 집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네. 내 이 마을 이장 강동식이요. 이사 왔으면 진작에 마을 회관에 와서 인사도 돌리고 해야지. 도통 코빼기도 안 비치길래 내가 친히 찾아왔소. 아, 이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짐 정리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찾아뵙는 게 늦었습니다. 며칠 내로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식사는 무슨 식사? 그런 거창한 건 필요 없고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면 마을 법을 따라야지. 여기 마을 발전기금 납부 안내서니까 이번 주 안으로 내 계좌로 입금하시오. 동식이 내민 종이에는 조잡한 글씨로 마을 발전기금 납부의 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금액은 놀랍게도 3천만 원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이장님, 3천만 원이요? 저희가 이 집 짓고 내려오느라 가진 돈을 다 써서 여유가 많지 않은데 마을 회비치고는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동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지매, 서울 사람들이라 물정을 턱없이 모르네. 이 동네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동네 사람들이 피땀 흘려 닦아놓은 길이고 당신들이 쓰는 상수도도 다 우리가 끌어온 거요. 마을 인프라 무단으로 쓰면서 그 정도 돈도 안 내고 날로 먹으려고 했소. 기금 안 내면 우리 마을 사람으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아시오. 이장님, 저희가 알아보니 이 마을 진입로는 군청 소유의 공유지이고 상수도 역시 군에서 설치한 지방상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으로서 매달 내야 하는 정당한 관리비나 회비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3천만 원이라는 발전기금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국에 정중하지만 뼈 있는 거절에 동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귀농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왔던 그에게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대드는 진국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식은 험악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국과 영희를 향한 상상, 초월의 텃세와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밭에 물을 주려던 영희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부부가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상수도관에서 진국의 집으로 이어지는 밸브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려고 하자 마을 진입로 한가운데에 녹슨 대형 트랙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파가 마른 밭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여보, 애써 심은 모종들이 다 말라 죽게 생겼어요. 어쩌면 좋아요. 동네 사람들도 길에서 마주치면 투명 인간 취급하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지훈이 말대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몰랐던 걸까요? 진국은 착잡한 표정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울지 마시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탐욕에 눈이 멀어 약자를 괴롭히는 저들의 잘못이지. 내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 평생을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온 최진국. 그는 단순히 은퇴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회계장부의 숫자 하나만 보고도 비자금의 흐름을 짚어내고 교묘하게 숨겨진 행정 절차의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던 칼잡이 중의 칼잡이였습니다. 동식은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진국은 먼지가 쌓여있던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노트북을 켠 그의 눈빛이 예전 현직에 있을 때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즉 기록과 팩트로 이 마을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국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그래, 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이거지. 어디 한번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왕국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확인해 볼까? 진국의 본격적인 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의 산천마을로 지난 10년간 지급된 각종 보조금 집행 내역, 영농조합의 결산 서류, 그리고 국공유지 임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모조리 청구했습니다. 며칠 뒤 두꺼운 서류 뭉치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진국은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형광펜을 들고 수천 장의 서류를 넘기며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운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천마을 이장 강동식과 청년회장인 그의 아들 강철민이 벌인 비리의 규모는 진국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째, 동식 부자는 마을 공용으로 지원받은 농기계 구입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아들 철민의 개인 사업체에 등록해 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소유한 대형 버섯 재배사는 사실 농지가 아닌 궁유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여 지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셋째, 독거노인들을 위해 나온 난방비와 주거, 개선, 지원금을 허위 영수증으로 조작하여 착복한 정황도 고스란히 감사관 출신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 못하고 포착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국은 낮에는 산책을 하는 척하며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소형 드론을 띄워 불법 건축물의 항공 사진을 촬영하고 GPS 앱으로 궁유림 침범 경계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국은 동식의 횡포의 겁을 먹고 입을 닫고 있던 이웃 김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김 노인은 두려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이고, 댁이 이장한테 밉보인 그 서울 양반이요. 쯧쯧 안 됐지만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편하게 살지 그랬어. 저 인간 뒤로 군청 공무원들이랑 다 한통속이라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끄떡없는 인간이요. 우리 집 양반 죽고 나서 내 이름으로 농사 보조금 나오는 것도 이장이 관리한답시고 다 가져가 버렸어.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잃어버리신 정당한 권리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장부 하나만 저에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난 날 진국은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지훈에게 진국은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걱정대로 시골 인심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더구나.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평생 국가의 녹을 먹으며 배운 기술을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지키는데 한번 써보려고 한다. 며칠 뒤면 뉴스가 좀 시끄러울 테니 놀라지 마. 다음 날 아침 진국은 마을 회관으로 직접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동식과 아들 철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몇몇 누리가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국의 등장에 동식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 서울 양반! 며칠 물도 못 쓰고 길도 막히니까 이제야 항복하러 오셨나? 진작에 3천만 원 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지 않소? 진국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항복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이장님, 아니 강동식 씨. 철민은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이 영감이 미쳤나? 어디서 우리 아버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협박질이야? 당장 동네에서 쫓겨나고 싶어?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 부자 갓소만 강동식 씨. 지난 5년간 산천마을 영농조합 명의로 수령한 국도비 보조금 8억 7천만 원 중 허위 견적서로 빼돌린 3억 원의 행방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강철민 씨, 당신 명의로 산기슭에 지어진 버섯 재배사, 국유林보호법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에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건 알고 지으셨소. 여기 김노인 할머니 명의로 나온 기초수급비와 농업지원금 통장 내역도 있군요. 진국의 입에서 정확한 법령과 횡령 액수 그리고 꼼짝할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동식 부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화투패를 쥐고 있던 동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덩치가 뭐야?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누굴 협박하려고 들어? 내가 군청에 아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군청, 건축과 김 과장, 농정과 이 팀장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촌지 장부 사본도 이미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정체가 궁금하시다니 알려드리죠. 나 최진국, 대한민국 감사원 제2국장 출신입니다. 평생 당신 같은 버러지들 잡아넣는 일만 수십 년을 한 사람입니다. 감사원 국장이라는 단어에 회관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식은 자신이 그동안 쥐어짜던 순진한 호구가 사실은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포식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동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으며 아이고, 국장님 제가 눈이 삐었었습니다. 총구석에서 이장 완장 차고 있다 보니 제 분수를 모르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발전기금은 당연히 없던 일로 하고 상수도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르신, 아니 국장님, 저 감방 가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평생 종처럼 모시겠습니다. 국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치기라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힘없는 마을 노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는 내가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죄값은 법정에서 달게 받으십시오. 진국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마을 회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국은 회관으로 오기 전 이미 관할 검찰청과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촌장병에 걸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동식 부자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곧장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은퇴한 감사원 국장, 시골 마을 이장의 수십억대 비리 캐내다라는 뉴스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골물대로 골마있던 지역 토착 비리가 한 용기 있는 귀농인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며 국민들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농촌 지역에서 비슷한 텃세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천마을에는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동식 부자가 사라진 마을은 본연의 평화롭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된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진국과 영희의 집 앞을 찾아와 갓 캔 나물이나 따뜻한 두부를 놓고 가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주말을 맞아 아들 지훈이 손자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지훈의 얼굴에는 이제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 실력은 은퇴하셔도 녹슬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 걱정만 했으니 제가 한참 모자랐습니다. 호호, 내 아버지가 원래 한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잖니. 그래도 이제는 사건 사고 파헤치는 일은 그만하고 이 넓은 마당에서 나랑 풀이나 뽑으면서 살 거니까 걱정 마라. 진국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거닐며 그래, 평생 남의 뒤를 캐고 벌주는 팍팍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내 손으로 생명을 키워내는 농부로 살아야지. 지훈아,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조리한 일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두렵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지. 하지만 기억해라,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란다. 진국의 집 마당에는 영희가 정성껏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사이로 손자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부부에게 주어진 진짜 보상. 그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얻어낸 떳떳함.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세상의 시비와 소음에서 멀어지는 과정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최진국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지혜란 그저 나이를 먹었다는 핑계로 눈앞에 불의를 못 본 척 회피하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 쌓아온 연륜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상의 거짓을 단숨에 꿰뚫어보고 내가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람들을 위해 주저없이 나설 줄 아는 굳건한 용기.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무기일 것입니다. 진국은 자신이 현직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경험을 사사로운 복수나 권력을 탐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이웃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주는데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작고 평화로운 산천마을에 불어닥쳤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옛 성현들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했던 권선징악의 진리를 다시금 뼛속 깊이 일깨워줍니다. 강동식 이장 부자는 자신들이 이 작은 마을의 왕조차 된 것처럼 착각하며 탐욕과 오만의 성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약자의 눈물을 쥐어짜며 두정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웠고 자신들의 그 알량한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맹신했죠.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은 거센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세상의 이치는 결코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재물은 결국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 스스로의 목을 겨누었고 쇠고랑이라는 비참하고도 초라한 결말로 가혹한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자라난 악행은 반드시 스스로를 파멸의 늪으로 이끈다는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우리는 이들의 최후를 통해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진국과 영희 부부, 그리고 억압 속에서도 묵묵히 시골 땅을 지켜온 선량한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잃어버렸던 온전한 평화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도 정성을 다해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면 땅은 반드시 정직한 열매로 농부의 땀방울에 보답합니다. 진국과 영희 부부는 단지 마당에 흙에만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연대, 그리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내는 용기라는 씨앗을 이 산천마을 전체에 심은 것입니다. 그 정직한 씨앗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이제 이 마을에는 두 번 다시 억울한 눈물이나 부당한 횡포가 자라나지 못할 견고한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 마을로 들어서는 굽이진 진입로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생명줄 같은 물길이 막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돌덩이가 앞길을 가로막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죠. 나보다 힘이 센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나 사회의 차가운 텃세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가고 싶은 유혹에 흔들릴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의 심지가 굳건하고 옳은 길을 향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엔 비바람과 폭풍우도 우리의 뿌리를 결코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고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어코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는 법이니까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지라는 어느 유행가의 따뜻한 가사처럼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 여정이 탐욕과 거짓에 얼룩지지 않고 가을날의 벼 이삭처럼 맑고 투명하게 무르익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 내려간 귀농의 꿈을 꿋꿋하게 지켜내고 마침내 정의로운 흙의 철학을 완성해 낸 최진국, 박영희 부부. 그들이 빚어낸 이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전원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변치 않는 위로와 굳센 희망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와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여러분의 눈부신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텃밭에도 언제나 땀 흘린 만큼의 풍성하고 정직한 열매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